네, 꼭 봐야 할 공시 내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는 로엔나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 골라봤는데 베스트 3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베스트 3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공시 냈는데 주요 사항 보고 내용 알아볼게요. 네,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3%대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이 종목 어떻게 보여질까요? 예.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 오늘 또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8월 말에 있었던 유상증자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발행 가격이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공시가 이제 떴다라고 좀 볼 수는 사실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MLCC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적층 세라믹 콘센트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주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기대감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 그다지 주가의 모습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지금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좀 많이 있죠. 일본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해서 MLCC에 대한 재고 부분이 좀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MLCC의 가격이 다시금 회복세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번 주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유가의 급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충분히 대체 에너지에 또다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친환경차 관련해서 전기차 수소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MLCC를 포함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실적이 사실 이제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다 보니 좀 많이 쉬어가는 기업들이 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틈을 틈타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좀 돌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오늘 공시보다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횡보, 즉 조정을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본다면 충분히 13,000원에서 15,000원 가격까지도 재차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21선 돌파를 하려는 지금 모습입니다. 1,250원, 1,200원대 종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종가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13,000원 가격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단기적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목표가를 높게 잡아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도 충분히 재차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로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종가 기준으로 10,000원이 이탈되는 날에는 그때는 현금화하시는 게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해 봐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 이외에 이 기업에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MLCC 전문 기업인데 상반기는 기대만큼 못 해줬죠. 하반기는 실적 턴할 수 있는 요소들, 전기차, 수소차, 대체 에너지, 국제 유가와 또 이렇게 연관성이 있네요. 들어보니까 참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래서인지 3%대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스트 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공시 종목 탑 엔지니어링 420억 원 규모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탑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최근에는 수주는 계속되지만 주가의 반영은 조금 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주 공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그리 크지 못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 즉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란 상황에서 언제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이제 고가권역에서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는 기업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더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탑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은 기존 LCD 시장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전체적인 설비 라인업을 기존 LCD에서 OLED로 지금 교체를 지금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중에서 이제 약 20%가 지금 OLED에서 올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하반기의 목표가 바로 30에서 40%가 이제 매출이 이제 목표인데 그 부분이 달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좀 있죠. 이제 계열사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인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가품, 즉 이제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굉장히 좋은 이 카메라 모듈이 들어갔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저가 라인업에도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 또한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러면서 계열사의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탑 엔지니어링 우리가 이제 편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현재 8,74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7,500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7,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접근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목표는 10,000원이 좀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드리면 일단 10,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리겠고요. 만약에 10,000원이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기업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LCD보다는 OLED 산업에 지금 점차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지션보다는 중장기적 포지션이 오히려 더 잘 맞을 기업이라 가능성이라고 저는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는 15,000원까지죠. 이제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13,000원을 넘어서는 목표가를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꽤 높게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지금 현재 먹거리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LCD에서 OLED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 그걸 잘 잡고 있다라는데 후한 점수를 주고 계신 듯합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스트 1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가 나왔을지 화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베스트 1 종목 오텍이에요. 기업 설명회를 18일 개최한다고 하는데 회사 주요 사업 내용 속의 전략을 들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내용만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예. 뭐 기업 설명회인데 왜 오텍을 가지고 나왔냐 좀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좀 많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좀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빅쇼트를 좀 기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뭐냐면 07, 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굉장히 큰 돈을 벌었던 헤지펀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헤지펀드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클 버리 대표가 오텍의 2대 주주로 지금 올라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텍 같은 경우에 8월 26일 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이 마이클 버리 대표가 오텍에 관심 갖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텍이 냉동 탑차에 이제 냉동 탑 요걸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새벽 배송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좀 커졌습니다. 그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일단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앞으로 해당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여름 관련주라고 우리가 좀 불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냉동 탑차 관련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겨울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봄과 여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 마이클 버리 대표가 2대 주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순히 여름 관련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이번 기업 IR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기업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차트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26일 날 이 마이클 버리 대표가 2대 주주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에 함께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의 두 가지 종목과는 이 종목은 좀 다르게 붙어야 됩니다. 지금 매수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즉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좀 진입을 해서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볼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종가 기준으로 13,000원이 돌파하는 날, 그날 종가를 이제 매수를 하면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5,000원을 좀 잡아가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동, 답차, 오텍, 주주 변화로 기대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말씀해 주셨는데 13,000원 단기적으로 돌파를 하는지 그게 그쵸. 제일 중요하겠네요. 여러분도 이거 좀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3가지 만나봤습니다. 투자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꼭 봐야 할 공시 로엔나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